자, 첫 번째 문제 봐요.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연애 땡땡이가 망명하여 오랑캐 복장을 하고 동쪽으로 폐수를 건너 준왕에게 항복하였다. 땡땡이가 망명자들을 꿰어내어 무리가 많아지자 준왕에게 사람을 보내 한해 군대가 10갈래로 쳐들어오니 왕궁에 들어가 수기하기를 청합니다라고 속이고 준왕을 공격하였다. 삼국지 동의전 내용이죠. 중국 측의 사서입니다. 땡땡이가 누구예요? 가에 속하는 건 유만이 되죠. 고조선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봐요. 자, 3기로 나눠가지고 정리하면 굉장히 쉬운데요. 1기는 연과 대립을 하는 시점입니다. 지도를 잠깐 이렇게 그려볼까요?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이제 고조선이 되고, 이쪽에 이제 요동반도가 있죠. 이쪽엔 산동반도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유화강이 이렇게 흘러요. 유화강이 있기 때문에 유화강의 동쪽에 있다 해서 이쪽이 요동반도입니다. 이쪽은 이제 이렇게 산이 있어요. 산의 동쪽에 있다 해서 산동반도고. 하는데 이제 고조선이 있고 위쪽에 이제 연이 있죠. 연이 왕을 칭하니까 너만 왕이야 나도 왕이야 해가지고 같이 왕을 칭하고 고조선하고 대립을 하게 됩니다. 대립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연나라 장수이 진계가 쳐들어와가지고 서쪽 뭐 이천리를 상실했다라고 해가지고 고조선이 전부 다 이제 좀 작아져요. 축소가 됩니다. 이 상황에서 고조선에서 부왕이나 준왕과 같은 강력한 왕이 등장하게 되고요. 이 밑에 상, 대부, 대신, 박사, 장군 같은 관직을 두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위만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사료에 보시면 폐수를 건너 준왕에게 항복하였다라고 하죠. 이 폐수하면은 뭐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보통은 유화강으로 봅니다. 위만이 폐수를 건너 들어가지고 여기 준왕이 있죠. 준왕을 속이고 위만이 정권을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위만 조선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료에 보시면 오랑캐의 복장을 하고 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뭐 상투를 틀고 흰옷을 입고 흰옷을 오랑캐의 복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이 사료에 나오는 삼국지 동의전이라는 것 자체가 중국 측의 사서기 때문에 자기들과 다르다 해서 오랑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위만 어떻게 성장을 해요? 진번하고 임둔을 복속을 하고 중개무역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남방에 이제 진이 있죠. 자, 진이 중국하고 무역을 할 때 이 시대의 무역은 이 바로 가는 것을 못해요. 항해술이 발달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에 해안선을 따라가지고 이렇게 중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반드시 이쪽 고조선의 서해안 쪽을 지나야 되죠. 그래서 이쪽에서 중개무역을 통해서 성장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3기는 우거왕이 나오게 돼요. 우거왕은 위만의 손자입니다. 중개무역으로 성장을 해가지고 이권을 잡고 가져가니까 한나라에서 무제가 침입을 하게 되죠. 그래서 고조선은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한 사군이 설치가 되죠. 문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위만에 해당하는 내용을 고르면 되죠. 한 문제가 파견한 군대와 맞서 싸웠다 하게 되면 우고왕 이후의 시기입니다. 여기서 3번으로 할게요. 1기 연과 대립, 2기 위만 조선 시기, 3기 우고왕 시기입니다. 2번 진범과 임둔을 복속하여 세력을 확장하였다. 이건 위만 조선에 나오는 시기고요. 굉장히 잘 나오는 선지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뭐 2번이 될 테고요. 3번 빈민을 구제하기 위해서 진대법을 실시하였다. 이것도 굉장히 잘 나오는 선지입니다. 고구려죠. 고구려의 고국천 왕 때 을파소의 건의에 의해서 진대법이 설치됩니다. 우리가 고동유, 태천동미, 원소광장, 문평, 영영보 해서 고구려 왕들을 기억을 다 해주셔야 돼요. 왕을 외우는 게 가장 1단계입니다. 한능검을 정복을 할 때 정근대사는 왕을 외워놔야 머릿속에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4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지방의 여러 성의 욕살, 철역은지, 욕살이나 철역은지 같은 명칭이 나오면 고구려의 관직명입니다. 이것도 뭐 굉장히 잘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기억을 다 해두셔야 돼요. 연해 장수 진계의 공격을 받아 영토를 빼앗겼다. 1번 식이죠. 고조선을 이렇게 3개로 나누어서 기억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봐요.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기원전 2세기경에 위만이 준왕을 몰아내고 왕이 된 이후에 고조선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한번 가에는 이제 위만조선에 대한 상황이 나와야 되죠. 우거왕이 왕검성을 침략한 한 무제의 군대에 맞서 저항했습니다. 이건 위만조선의 상황이 아니죠. 3번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또 뭐 이유라고 해버리면 이유라고 하면 뭐 맞는 말일 수 있죠. 여기서는 이제 2번 위만조선에 해당하는 시기, 고조선 하면은 1번 연과 대립하는 시기, 2번 위만조선 시기, 3번 우거왕 시기. 이 3개로 나눠서 공부하는 게 편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보기를 한번 읽어봐요. 지방 여러 성에 욕살이나 철학은지 등을 주었습니다. 고을에 대한 설명이죠. 앞에서 나온 게 또 반복됩니다. 보시면 42회 문제인데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거예요. 2번 제가회의에서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였습니다. 자, 한번 정리해봐요. 자, 이거는 뭐 정말 빈번하게 출제되는 건데 고구려는 제가회의, 백제는 정삼회의,
신라는 화백의 해가지고 저는 뭐 고제 백정신화 이렇게 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구려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거죠. 3번 한과 진국 사이에서 중개무역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지도가 있는데 밑에가 진국이고 이쪽이 이제 한이라고 했습니다. 중국 측하고 이제 중개무역을 할 때 해안선을 따라다니기 때문에 이후에 이권을 자꾸 가져가니까 한이 침입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언제예요? 유만조선에 해당하죠. 그래서 정답이 한 3번이고, 자 4번 전국 칠흥 중 하나인 연과 대적할 만큼 성장하였습니다. 이 연에 해당하는 1번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죠. 부왕 등 강력한 왕이 등장하여 왕위를 세습하였다. 이것도 역시 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부왕, 준왕, 그리고 상대부 대신 박사 장군 해가지고 뭐 쭉쭉 나오는데 이제 박사라는 게 있죠. 상대부 대신 박사 장군인데 박사라는 거는 이제 지방 장관의 명칭이에요. 유만이 들어와가지고 받은 관직이 박사였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읽어봐요.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연왕 노관이 한을 배반하고 흉노로 들어가자 땡땡이도 망명하였다. 옛나라에서 폐수를 건너서 오랑캐 복장을 하고 온 유만에 대한 설명이네요. 우리 천여명을 모아 상투를 틀고 오랑캐 복장을 하고 써있네. 요새를 나와 폐수를 건너 진해 옛 땅인 상하장에 살았다라고 써있죠. 유만조선에 대한 설명입니다. 고조선 하게 되면 1. 연과 대립하는 시점 2. 유만조선 3. 우거왕 시기라고 세 개로 구별해서 외우자고 했어요. 자, 읽어봅니다. 준왕을 몰아내고 왕이 되었다. 유만조선에 대한 설명이죠. 부왕과 준왕 같은 강력한 왕이 등장하여 왕위를 세습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 무제가 파견한 군대에 맞서 싸웠다 하면 뭐 우거왕 시기죠. 자, 3번 시기고, 진범과 임둔을 복속시켜 세력을 확장하였다. 자, 진범과 임둔을 복속시킨 거하고 중개무역하고 이 두 개가 매번 계속 반복되는 선지입니다. 그래서 뭐 정답이야 기억 디귿하게 되면 뭐 2번일 텐데요. 리을도 한번 읽어봐요. 연의 장수 진계의 공격을 받아 땅을 빼앗겼다. 1번에 대한 설명이죠. 연이 왕을 칭하니까 고조선도 왕을 칭하게 되고 옛나라 장수 진계가 공격을 해서 뭐 서방 이천리를 빼앗겼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음 문제 봐요. 밑줄근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누선 장군 양복이 뭐 이런 거는 몰라도 됩니다. 저도 잘 몰라요. 왕검성에 이르렀다. 뭐 고조선이죠. 이 나라의 우거왕이, 그럼 이 나라 하면 고조선이네. 고조선에 대한 설명을 고르는 겁니다. 군사가 적음을 알고 공격하자 패배가 흩어져 달아났다. 우거왕이니까 뭐 고조선의 세 번째 시기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 무제 딱히 읽을 내용은 없죠. 이것만 알면 고조선에 해당하는 내용을 고르면 됩니다. 정삼에 모여 재상을 선출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봐요. 고조선 하면은 제가웨이, 백제 하면은 정삼웨이, 신라 하면은 화백웨이라고 했습니다. 고제, 백정, 신화. 그래서 뭐가 됩니까? 정삼 하면은 백제죠. 10월에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다. 또 제천 행사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네요. 제천 행사도 한번 정리해봐요. 고구려, 부여부터 해야죠. 부여하게 되면 영고라고 해요. 12월에 있고요. 고구려 하면은 동맹이 있습니다. 10월이고 옥저하고 동해가 있는데 옥저는 제천 행사 기록이 없어요. 동해만 있죠. 동해는 무천이라고 해가지고 10월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만이 있죠. 사만은 오수 10개라고 외워놓으면 좋아요. 5월에 수리날이고 10월에 계절제입니다. 이 중에 보면 이제 12월에 하는 건 딱 하나 있죠. 부여에 영고가 있습니다. 수렵사회의 전통을 나타내주고 있다. 겨울이 되면 이제 식량도 적고 식량도 적어서 이제 또 먹을 것이 필요하고 또 수풀이 우거지지 않아가지고 동물을 사냥하기도 좋죠. 잘 보이니까. 겨울이라 굉장히 춥기 때문에 동물을 잡아와서 좀 저장을 해도 그렇게 썩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수렵사회의 전통을 보여준다. 12월 겨울에 사냥하는 그런 거를 보여준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부영, 고동, 동무, 그 다음에 사만하면은 오수 10개까지를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10월 동맹하면은 부여죠. 3번 음락 간의 경계를 중시하는 책화가 있었다. 동화책 해가지고 동해라고 외우고 있습니다. 제사장인 천군과 신성지역인 소도가 있었다. 사만에 대한 내용이죠. 이 소도라는 거는 절충 역할을 했어요. 사만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소도가 만약에 뭐 이렇게 있다. 그다음에 소도는 이제 천군이 지배를 하죠. 그래서 이 바깥 부분하고 안쪽 이쪽을 지배하는 주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도망가도 뭐 잡지 못했다 하는데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가면은 이쪽으로 다 모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제 자연 감옥 같은 거죠. 그 사람들이 이쪽에 모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이제 이쪽에 나머지 쪽에서는 죄인들이 다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연 감옥 같이 되는 거를 사회적 절충 역할을 했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법금 8조를 두었다. 고조선에 대한 설명이죠.
뭐 이거는 너무나 쉬운 문제죠. 8조 중에 이제 3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자, 문제 읽어봅니다. 가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49의 문제예요. 유만이 망명하여 호복을 하고 폐수를 건너 준왕에게 투항하였다. 자, 고조선하게 되면은 1. 연나라 장수 진계가 침입한 연과 대립한 시점이고요. 2번 유만조선, 그리고 3번 우거왕 시기라고 이렇게 세 개로 끊어서 외우자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뭐 여기죠. 다만 이제 나라를 물어보기 때문에 그냥 고조선을 고르면 될 것 같아요. 계속 읽어볼까요? 중국의 망명자를 거두어 번병이 되겠다고 준왕을 설득하였다. 총애하여 박사로 삼고, 여기서 박사가 나오죠. 일기에서 유만이 망명하기 전에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관직이. 그래서 부왕, 준왕이 등장을 하고 상대부 대신 박사 장군 뭐 이런 관직들을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지방 장관이라고 했죠. 이 중에서 이제 유만이 한 거는 박사다. 지방 장관을 하다가 밖에서 다시 이제 쳐들어오는 거죠. 서쪽 변성을 지키게 했다. 지방 장관이라는 거예요. 핵심은 박사. 근데 뭐 이거 아니더라도 그냥 고조선을 골라주면 됩니다. 앞부분은 뭐 문제들이 너무나 쉽죠. 자, 1번 읽어봐요. 국가 중대사를 정사하면서 논의하였다. 또 적어봅니다. 외워야 되니까. 고구려 제가 외이고, 백제 정사함 외이고, 신라 하면은 화백 외이. 자, 정사함에서 논의하였다. 그럼 어디예요? 백제죠? 마립간이라는 왕의 칭호를 사용하였다. 신라죠. 거차이마왕 해가지고 거저간, 차차웅, 이사금, 마립간 왕 하게 되는데, 우리가 왕 외울 때 내놀소 하면은 내놀 마립간입니다. 그래서 마립간 때부터 이렇게 왕의 이름을 외우게 됩니다. 자, 이 순서는 뭐 외우기 쉽죠. 거참 이마가 크구나 해서 거차 이마왕 이렇게 외웠습니다. 여러 가들이 다스리는 사출도가 있었다. 자, 사출도 하게 되면 이제 중앙에 왕이 있고 마우저구 해가지고 가축의 이름을 따가지고 이런 형태의 통치 구조가 나오는 거죠. 중앙집권 국가가 아니라 연맹왕국 단계입니다. 자, 이건 부여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국가의 발전 단계를 한번 간단하게 보자면, 자, 고대국가, 연맹왕국, 그리고 중앙집권국가로 발전하게 되죠. 뭐 옥저나 동해 그런 데는 그냥 고대국가예요. 뭐 대군장이 없었다. 쉽게 말하면 왕이 없는 거죠. 그다음에 연맹왕국 하면은 왕이 나타나지만 왕권이 강하지 않습니다. 중앙집권국가로 발달하게 된 건 고구려 백제 신라죠. 그래서 그 시기에도 다른 나라들까지 뭐 가야 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여도 뭐 이때까지 존속합니다. 5세기 말까지도 부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중앙집권국가로 이제 발전은 못하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만 따가지고 그 삼국시대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자, 4번 읽어봐요. 빈민을 구제하기 위해 진대법을 시행하였다. 뭐 계속 반복되죠. 세 번째 나왔습니다. 고려의 고국천왕 때 을파소의 건의에 의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진대법. 5.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법금 8조 고조선이 되죠. 그래서 뭐 너무나 쉽게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문제풀이 영상 눌러주세요. 좋아요 부탁드립니다.